(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43분 북한은 우리 영토 연평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한 북한의 만행을 상기하며 안보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시간.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의미와 과제를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정응 콘서트 전혜원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평화로웠던 연평도 마을에 무차별 포격을 감행했고 우리 전우와 주민이 희생됐으며 16명의 병사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북한은 사과는커녕 여전히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분을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국방정신전력원 윤규식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날인데요. 오늘 그 4주기를 맞이해서 강의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들으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수와 함께 교수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강의를 맡게 된 국방정신전력원 윤규식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의 체제 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북한 체제가 대단히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북한만 28년을 연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의 정세를 보면은 북한이 과연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전반적인 위기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정권의 목표가 뭡니까? 대남 무력 적화 통일입니다. 그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연평도 포격 도발 때문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이 왜 북한의 전반적인 위기의 확산과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우리 정부가 내렸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북한 경제 발전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24 조치 해제를 목적으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났던 그해 6월에 우리에게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순수하게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의를 수용해서 그해 8월과 9월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마지막 날 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한국 적십자사 대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의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줬으니 그 대가를 내놔라 해서 식량과 비료를 대규모로 지원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한국 적십자사 대표가 답변을 했어요. 그 정도의 양, 50만 톤씩 되는 그 양은 우리 적십자사의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당신들이 정부 당국 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정식으로 식량과 비료 지원을 요청하면은 우리 적십자사가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습니다. 북한 적십자사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그따위 지원을 해주려면 필요 없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키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는 걸로 북한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가 한국군 일개 사단도 총 한 방 쏘면 다 도망간다, 이런 얘기까지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북한군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게 된 계기도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하려면은 대나태, 그것도 무지하게 군부대와 민간지역 가릴 것 없이 포격을 가하면은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겠다, 정부가 빨리 대북 정책을 전환하고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결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전체 국민들이 그동안 말로만 듣던 북한의 위협, 북한의 군사 위협의 실체가 현존하는 위협임을 깨닫게 되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10년 동안 안보 교육을 해야 할 것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북한 군사 위협의 실체를 인식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병력법이 개정이 돼서 제외 영주권자의 자녀들은 군에 입대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맡았던 우리의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지금까지 1,500명 이상의 제외 영주권자의 자녀들이 군에 입대해서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가장 대북 정책의 현재도 강경합니다. 북한의 실체를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의 권력 내부의 투쟁이라든가 사회와 주민들이 공권력에 도전하는 변화상, 23층 아파트가 붕괴돼서 그 민심을 수습할 수 없으니까 노동신문에 기사를 게재할 수밖에 없었던 민심을 두려워하는 일부 정황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북한은 명백하게 체제 위기에 젖어 있고 체제 위기가 확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고양해야 한다,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커트 캠벨 미 국무부 전 차관보가 김정은이가 유학했던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의 동급생들 수십 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김정은은 매우 위험하고 예측 불가하고 폭력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로 우려하는 것은 현 북한의 시스템에서 김정은이 핵 공격을 명령하거나 전쟁 개시를 명령했을 경우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한 지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7월 5일 날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해서 동해에서 대규모 섬 상륙 훈련, 육해공군 특수전 부대를 동원한 대규모 섬 상륙 훈련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니까 김정은이가 섬 상륙 훈련 계획을 보고받는 거기에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 타격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스파이크 미사일 진지는 연평도에 있습니다. 동해에서 비록 섬 상륙 훈련을 진행은 하지만 실질적인 타격 목표는 서해 연평도나 백령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벌써 김정은이가 현지 지도해서 특수전 부대 항공육전병의 실지 기동 훈련, 북한 용어로 실등 훈련이라고 합니다만 실지 기동 훈련을 3번이나 했습니다. 특수전 부대는 후방 지역에 침투하거나 전략 목표를 타격하거나 아니면 테러를 위해서 훈련된 병력입니다. 지금도 북한이 대남 무력 공격을 위해서, 군사 도발을 위해서 최근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연평도 포격 도발 자체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던 바와 같이 최근에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을 격려할 목적으로 북한 권력의 고위 실세라 불리는 황병서와 최용해, 김양근이 방문을 했습니다. 선수단 격려 시간은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12시간 체류하면서 또 그들이 남북 관계 개선에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정은이 전용기를 태워서 그들을 인천에 보낸 것은 북한이 명백하게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평가하는 언론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서해에서 남북 해군 간의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뿌리는 대북 전단에 고사포, 고사총을 사격을 했습니다. 전방 지역의 군사 붕괴 선상에 정찰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 사격을 가하자 북한이 우리 초소에 직접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그들이 평화 공세를 취할 때에, 그들이 대화를 제의할 때에, 협상을 제의할 때 더 도발이 잦았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불씨를 정부는 살려야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 대북 경제태세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투준비태세를 완료해야 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네, 윤규식 교수님과 함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상황과 함께 북한의 의도도 한번 다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북한의 도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도발 양상은 좀 어떻습니까? 북한의 최근 도발 양상은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네.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켜 놓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식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북한의 고위 실세 3인을 인천에 방문해 놓고 네. 돌아가서 해군 교전, 그다음에 전단 사격, 군사 붕괴선의 총격전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도발의 양상 자체가 북한의 현 정부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가 없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네.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사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좀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이 도발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 정권은 태생적으로 한반도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된 정권입니다. 네.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군대부터 먼저 창설한 데서 알 수가 있고요. 김씨 왕조가 존속하는 한 저는 북한의 기본 대남 전략은 변하지 않고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북한의 체제 위기가 확산될수록, 내부 불안이 확산될수록 북한은 도발을 통해서 체제 내부의 안정을 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근본적으로는 김씨 왕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도발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아서 윤규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재구성해서 함께 보신 후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43분 충격적 뉴스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북한군이 연평도에 기습적인 포격 도발을 한 것이다. 당시 우리 국군은 호국 훈련을 실시하던 중이었다. 평화롭던 연평도에 떨어진 북한의 포탄. 우리 연평도 해병대 포병부대는 13분 만에 진지를 변환하여 반격했고 오후 3시 42분 상황은 종료됐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해 우리의 문광욱 이병과 서정우 병장이 전사하였고 민간인 2명 역시 사망하는 등 큰 상처를 남겼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이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심각한 도발 행위였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우리는 북한의 만행을 상기하며 아직도 계속되는 북한의 대남 도발을 막을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다시 보니까 안보의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강의에서도 잠깐 앞서 언급을 하셨듯이 북한이 최근 또 우리 NLL을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북방 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라고 하죠. 그것은 우리의 영해 경계선입니다. 예. 남북 해군 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영해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타협이나 양보의 대상이 아닙니다. 토론의 대상도 물론 아닙니다. 북한이 NLL을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서해 지역을 무력화시켜서 해서 서해를 통해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는 침투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네. 서해 NLL은 우리 해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고 많은 해군 장병들이 희생된 우리의 영해선이기 때문에 NLL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의 영해를 사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안보가 더 철저히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 북한의 모습을 보면 좀 이중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천 방문을 하면서 또 침범을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할지요? 북한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벼랑 끝 전술, 화전 양면 전술 이 두 가지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긴장을 고조시켜 놓고 또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뭐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적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평화 공세를 할 때, 대화 제의를 할 때에 우리 내부에서 북한이 대화를 원하니 대화를 해줘야 한다. 또는 협상을 하려면 협상을 해줘야 한다. 우리가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이 갖고 있는 대남 적화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술에 불과하지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화 도발 이런 형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북한의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혼란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북한은 여전히 똑같다라고 받아들여야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김씨 왕조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한 것이 없고 우리 눈에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술적 변화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를 맞아서 그 의미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장병 여러분 많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제 공병여단 109대대 상병 김재환입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 최근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그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교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한가요?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근에 40일 동안 잠적했는 데서 보듯이 건강도 좋지 않고 유고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유일했던 지원 세력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해서 모든 간부가 복지부동하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 집권 2년 10개월 동안 지금 현재 주로 했던 것이 상위 1% 계층을 위한 전시용 평양 건설에 몰두를 하다 보니까 국가 자금이 바닥날 정도로 경제 상황도 아주 엉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한 사회, 경쟁이 없는 사회. 이 두 가지가 아마 북한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를 확산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주 큰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질문이 또 많을 것 같아서 다른 장병의 질문 한 번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제1공병여단 소속 일병 안우혁입니다. 네, 우리가 연평도 포격 도발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년이 지난 현재도 북한은 동일한 방법으로 도발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금년도 10월 달까지 군부대 방문한 것만 따져도 전체 현지 지도의 3분의 2 이상을 군부대 방문을 하는데, 특히 동해에서 있었던 육해공군 특수부대의 대규모 합동 섬 상륙 훈련이라든가 특수전 병력을 이용한 주요 전략 거점 점령 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남한의 특정 지역을 점령하고자 하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격 도발은 포격 도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의미를 뒤집어보고, 그다음에 되짚어보고, 의미를 되짚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로서는 뭘 해야 하겠습니까?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면서 언제 어떤 상황에 북한이 도발한다 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항제 전장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시고 좋은 말씀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해주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김씨 왕조가 존속하는 난 북한이 변하길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역사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사실은 통일된 역사가 없습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우리 앞에 대화와 협상,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다고 해서 그게 북한의 진면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중성을 갖고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가면은 더한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인식보다 우리 군인들은 반드시 북한은 한 번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가정하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북한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윤규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의 도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변하지 않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바로 안보 의지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했던 고귀한 희생, 그리고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생각해 보길 바라면서 공감 정운 콘서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